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보고 있죠? 이제 그에 관한 대부분 판례가 시험에 나오죠. 그 판례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뭐든지 항상 판단 시기는 법률행위 당시 법률행위 시입니다. 이 103조도 이 판단 시기는 항상 법률행위 당시입니다. 이유가 아니죠? 이유가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어떤 게 103조에 위반되는가 판례를 공부하는데 일단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것 5개가 상당히 헷갈리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외워둡니다. 이게 아니란 말은 불법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5개. 먼저 강제입행 나오면 103조 아닙니다. 두 번째 강박도 아니에요. 세 번째 통정호의 표시는 이건 108조 무효지만 103조 무효 아닙니다. 그다음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무효이지만 103조 무효 아니에요. 그다음 양도세 등등 조세만 나와도 103조 무효 아니다. 이 5개가 헷갈리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딱 외워둡니다. 우리가 강강수월래 하죠. 그 대신 강강허신조 외워요. 강강허신조 103조 아니다. 이거 외워도 막 답이 막 일어섭니다. 답이 눈에 그냥 딱 보여요. 강강허신조 꼭 외우세요. 그리고 다른 판례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를 찾아가면 내가 이기면 얼마 더 주세요라고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데 이게 103조 무효인가? 이걸 민사 형사 나눕니다. 둘 중에 형사사건이 의뢰인이 더 두려움을 떨고 있죠? 그걸 이용해서 받은 약정은 이건 103조 무효인데 민사는 돈 안 갚아도 뭐 교도소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민사사건은 약정 유효, 형사사건에서 103조 위배됩니다. 다음 어떤 걸 증언해주고 금품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것은 자 법원에서 증언하기로 했죠. 여기 보세요. 증언 써있죠? 그럼 사실 증언입니까? 허위 증언입니까? 여러분 허위라 보여요? 그냥 증언은 사실 증언 사실입니다. 허위는 허위라 써져요. 그럼 사실 증언하고 금품 받기로 하면 하루 일당 소고비 교통비 받아야겠죠. 그래서 상당성 있는 만큼은 유효라 지급해야 된다. 근데 상당성을 넘는다. 이 초과만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은 줘야 된다. 근데 반대로 허위 진술, 허위 증언하고 돈 받기로 했다. 이건 상당성을 고려할 필요 없이 무조건 전부 무효입니다. 2개 잘 비교하세요. 다음에 이제는 노태우 대통령이 불법 비자금 조성해서 제3자에게 돈을 맡겨놨다. 맡긴 걸 임치한다. 이 판례는 임치가 103조 무효인가? 뭘 맡긴 거 가지고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03조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부척계약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부척계약은 첫 계약을 시작할 때 한 약정은 103조 무효, 첫 계약을 끝내면서 한 약정은 유효입니다. 첫 계약을 시작하는가 끝내는가만 보세요. 그래서 시작할 때 약정은 무효, 끝낼 때 약정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갑남이 을려와 첫 계약 시작해요. 그럼 시작하면 무효인데 이 첫 계약을 갑의 본처가 첫 계약에 동의했어요. 그럼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래도 무효.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첫 계약 무효는 갑의 본처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객관적 혼인질서 일부 일처제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 이번에는 갑남 권녀가 첩살해하고 있는데 첩 단절한대요.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위자료라든가 A가 태어나서 A 양육비로 부동산을 주기로 했다. 그럼 이건 첫 계약 끝내죠. 이건 유효입니다. 유효. 첫 계약은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가 끝내는가만 보세요. 이때는 그럼 증여해야 되죠? 증여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도박죄금을 대여한다. 도박채무를 변제한다. 이건 다 103조 무효입니다. 아까 도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름빚, 도박빚을 토대로 돈 없으니까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뭐 토지를 양도한다. 이런 건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판례가 있는데 자, 우리 갑에게 도박 채권이 있는데 갑이 채무자죠? 근데 갑이 돈을 갖고 싶은데 갑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이 부동산으로 대신 갚아야지. 근데 우리 또 부동산 전문가예요. 그래서 을에게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소유합니다.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매도할 대리권을 소유해요. 그래서 을이 팔면 그 매도한 돈으로 도박 채권 채무 여기에 변제, 도박 채무 변제에 대신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매도할 대리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 채권자가 병을 만나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죠. 그러면 병은 보통 매매할 때 을 처음 봤으니까 앞사실을 모를 거겠죠. 그래서 선의 제3자 모르는 병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그럼 이 일련의 행위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행동이 있죠. 여기서 도박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 없는 걸 나눠볼게요. 그럼 도박 채권이나 또는 도박 채무 변제의 약정 다 무효고, 그리고 판돈으로 도박 채무 변제 충당 이거 다 도박과 관계해서 이건 103조 무효가 되는데, 근데 자, 우리 도박 채권자이든 아니든 팔아달라고 대리권 줄 수 있죠. 이건 도박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병이 이거 살 수 있죠. 이건 도박과 전혀 무관하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 그래서 도박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 없는 걸 잘 나누세요. 그러면 시험이 나오면 당연히 이거 도박 누가 안 틀리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유효.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직무위반에서 부정한 청탁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건 다시 103조 무효입니다. 다음 이제 동기불법이 있는데, 동기불법이란 법률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속마음, 동기가 불법입니다. 이건 원칙 유효입니다. 근데 동기가 표시됐거나 알려진 경우 그때 예외적으로 103조 무효가 되는 거죠. 원칙과 예외를 헛갈리면 안 됩니다. 즉 예를 들면 갑에게 X가 있는데 우리 도박할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갑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 갑은 우리 도박장 개설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자, 그럼 법률행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불법이죠. 이게 동기불법입니다. 그럼 이거 원칙 유효입니다. 갑은 모르겠죠? 이걸 모르니까 원칙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도박장 개설한다고 갑에게 표시했거나 또는 갑이 어떻게 알고 있다. 이때는 갑도 임대차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임대차 했다면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 예외 잘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인자가 성소를 요건으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의 임야, 토지를 받기로 했다. 그럼 변호사 아인자니까 당연히 103조 무효. 그다음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부정치등한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이것도 당연히 103조 무효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103조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직매매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약집은 199페이지 그쪽 단 겁니다. 그리고 200페이지까지 단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이중매매는 여러분 책 뒤쪽에 나와 있네요. 2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집 202페이지. 이제 이중매매 하겠습니다. 자, 이중매매는 우리가 실생활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꼭 외워야 됩니다. 자, 이중매매는 악의요도 제2매수인, 악의요도 유효입니다. 근데 적극가담하면 그때 103조 무효가 돼요. 그럼 적극가담이란 안 것은 유효죠? 그러니까 안 것 가지고 부족하고 알고도 요청했다, 알고도 권유했다, 알고도 꼬셨다는 겁니다. 그때 103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요도 유효, 적극가담 무효 잘 기억하세요. 그럼 자, 원칙 악의요도 유효죠? 예를 들면 갑에게 X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매매계약 체결했거든요. 그럼 아직 을에게 등기하지 않았는데 갑이 저 부동산을 아직 등기 안 했는데 매매대금 일부라도 줬어요. 근데 갑이 이제 똑같은 부동산을 병과 다시 매매계약 체결하고 병에게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을이 제1매수인, 병이 제2매수인. 그럼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았으니까 이걸 해약금 해지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을에게 넘길 의무가 있는데 그 을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했죠. 이런 걸 이중매매. 똑같은 부동산을 두 번 매매했죠. 그러면 이제 병이 악의요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경쟁이라 제2매수인이 앞사실
안 것 가지고는 병을 사회적 비난할 수 없어요. 안 것 가지고는 그냥 유효다, 유효. 자유경쟁 사회니까. 병이 이걸 알았더라도 마음에 들면 나 사서 먼저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갑은 더 이상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어서 1 매매 계약이 이행 불능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계약 해제하고 이거 유효, 후발적 불능 유효, 유효니까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제 예외적 적극가담 나오면 무효가 되는데, 다시 예를 들면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먼저 1 매매계약 체결했죠. 을에게 등기하기 전에 병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2 매수인 병이 이 매매계약에 적극가담했다. 즉 이걸 알고도 갑을 쫓아가서 꼬셨대요. 내가 돈 더 줄게, 나에게 팔으라고 꼬셨다. 그때 사회적 비난마다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매매가 무효, 원인이 모이면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자, 그럼 1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아무 말 없으면 이거 유효죠, 유효? 유효입니다.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어요. 병이 취득 못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 자, 우리 이 갑과 병이 한 이 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시험범위 아닌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이건 못합니다. 채권자 취소는 금전 채권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세요. 금채취, 금전 채권자만 할 수 있다. 을은 금전 채권자입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입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고 돈 받을 사람 아니죠? 아니니까 채권자 취소 못한다. 을은 이 권리가 있어요. 돈 받을 권리 아니에요. 금전 채권자 아니죠? 금채취 X. 그럼 이제 우리 이 병에게 직접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못합니다. 을은 매매인데 아직 등기 안 해서 물권자 아니죠?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물권자 아니니까 못합니다. 을은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계약하고 병과 계약한 적 없죠? 그러니까 을은 계약 당사자 갑을 대위해서 말써야 돼요. 그래서 을은 병과 계약한 적 없죠? 물권자이니까 직접 못합니다. 을은 자기 계약 당사자 갑을 대위해서 말써야 됩니다. 그런 거지 직접 못한다. 결론. 자, 외우세요. 이중매매 무효일 때 을이 등기 청구하는 방법은 채권자 취소 못하죠? 직접 못하죠? 대위 말소밖에 없다. 대위 말소밖에. 근데 이제 병이 말소되기 전에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이 정은 선의로 나오겠죠? 그래도 무효는 다 절대적 무효니까 너도 무효가 됩니다. 0은 0, 절대적 무효. 자, 그럼 이 선의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시험은 어렵게 내면 선의정이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물어봐요. 선의정이 갑과 병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가 답이죠. 그래야 무효가 되니까. 이게 무효해야지 무효되니까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적극가담은 꼭 이중매매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갑이 을을 배신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이것도 일종의 이중매매예요. 을과 매매했으면 을에게 소유권 넘겨야 되죠. 근데 을 배신하고 타인과 이상한 짓 했죠. 이것도 이중매매입니다. 그럼 병이 만약에 이 저당권 설정에 적극가담했다. 그럼 이것도 103점 무효하시면 돼요. 아무튼 우리 시험에서 적극가담 나온 순간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대리행위 하자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대리행위 하자는 원칙, 행위 당사자인 대리행 기준인데 궁방만 본인, 좀 이따 104조 궁방만 본인 기준, 나머지 다 대리행위입니다. 그러면 갑에게 X가 있는데, 자, 을과 2일 매매계약 했거든요. 내 정이 저 X를 사고 싶은데 바빠서 병에게 사달라고 대리권을 쓰였습니다. 그럼 정이 본인, 병이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이 저걸 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근데 대리인이 이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했고 본인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이 매매계약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그러니까 궁박 아니면 다 누구 기준? 대리인. 이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 누구 기준? 다 대리인. 그러니까 선의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그럼 무효입니다. 그래서 본인 선의 정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무효.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라고 나중에 대리편에도 나옵니다. 이제 104조를 보겠습니다. 이제 앞 페이지 201페이지 있죠? 201페이지 이제 104조. 자, 조문 보세요. 104조는 폭리행위라고도 하죠. 첫째, 당사자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이 일어나요.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현저한 불공정, 현저한 불균형.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데 여기 법조문에 폭리의사, 폭리악이 그런 말 없죠? 없는데 대법원이 104조 무효가 되려면 폭리의사 또는 폭리악의가 있어야 한다고 그걸 또 추가합니다. 법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104조 무효가 되려면 일단 이것은 무효행위 추인 안 돼요. 전환은 가능하다. 이걸 절대가려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회질서 위반 무효니까 무효 그 상태로 나중에 인정 안 됩니다. 근데 무효를 유효처럼 전환을 인정해줘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4조 무효가 되려면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 주고받은 양 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야 돼요. 그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는 궁박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 폭리자는 법이 없지만 폭리의사 또는 폭리악의가 있어야 돼요. 즉 피해자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용하려는 의사, 그게 있어야 104조 무효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현저한 불균형은 당연히 객관적 가치, 객관적 판단이겠죠. 다음 궁박은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인데 원인을 따지지 않아요. 뭐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다 포함됩니다. 다음 무경험은 거래 일반 지식 부족 말이에요. 즉 일반 상식 부족 말합니다. 어떤 특정 영역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험 부족 말합니다. 다음 대리행위 했다면 대리행위. 아까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인데 궁박만 본인 그랬죠. 따라서 궁박 상태에 있는가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 판단하는데 궁박이 아닌 경솔 무경험은 궁박 아니죠. 그럼 이것은 누구다? 다 대리인. 또 심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비읍, 박봉, 비읍, 궁박, 본인, 비읍. 나머지는 다 궁박 아닌 무조건 다 대리인. 자, 그 다음에 자, 제목 잘 보세요. 불공정은 논하려면 이렇게 주고받은 급부가 있어야겠죠. 그러죠? 근데 그냥 주기만 했다. 무상행위, 증여, 기부 등 무상행위는 받은 거 없죠. 그럼 불공정은 논할 수 없어요. 따라서 여기는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다음 제목 법률행위만 법률행위? 경매는 법률행위입니까? 법률규정입니까? 경매는 법률규정이라 법률행위 아니죠. 그러니까 경매에도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다. 자, 그 다음 둘이 법률행위 했잖아요. 그럼 누가 무효를 주장하죠? 얘는 돈을 많이 벌었죠. 피의자가 무효를 주장하죠. 그럼 뭐든지 무효 취소는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다시 뭐든지 무효 취소는 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 피의자가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입증해야 된다. 다 입증해야 돼, 세 가지. 그 말은 어느 하나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 하여 뭐 궁박했겠지, 경솔했겠지라고 추정되지 않아요. 피의자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입증해야 된다. 이게 104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104조 무효도 모두 무효,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했다면 둘 중에 누구만 사회질서 위반했죠? 피의자는
보호해야 되고 이자만 사회질서 위반했으니까 이행했다면 이자만 불법원인 급여한 겁니다. 따라서 뭐든지 판단시키는 행위당시랑 똑같아요. 여기도 103조, 104조 뭐든지 행위당시.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에 해당한 여부는 법률행위당시입니다. 행위당시 기준을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가 법률행위당시죠. 행위당시 기준으로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래요. 그럼 행위당시 불공정하지 않죠? 그럼 104조 아니에요. 사후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 안 해요. 사후에 뭐 어쩌게도 여기 불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든 행위당시입니다. 103조도 아까 법률행위시, 104조도 법률행위시 또는 계약 체결 당시 사후가 아니다.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746조 1교시 봤잖아요. 불법원 급여. 자, 불법원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가 104조라고 했었죠. 그러나 104조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가 폭리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 67세 할머니인데 문맹, 글도 못 읽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요. 글도 못 읽어요. 근데 부동산이 1억짜리라고 가정해보세요. 1억짜리가 있는데 우리 할머니 모든 걸 다 알고 와서 할머니 제가 그거 1000만 원에 사드릴게요 산 겁니다. 할머니는 이게 1억짜리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글도 못 읽고 세상 물정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가 세상 이것을 1000만 원에 판 겁니다. 그럼 자, 매도인은 소유권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돈 줄 의무가 있죠. 그럼 이 매매계약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아직 무효 아니죠. 104조 무효는 요건이 3가지 필요하죠. 인재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재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유효입니다. 유효. 아니 할머니가 딸에게 1000만 원 팔 수 있잖아요. 일단 유효예요. 이게 무효가 되려면 할머니가 뭐 궁박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 있어야 되고 얘가 알고도 이용하려는 폭리악이 있어야 되죠. 그때 3가지 다 하셨으니까 그때 이게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무효니까 둘 다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다. 근데 이행했다 해보세요. 갑은 등기 넘기고 을은 돈 다 줬다. 그러면 이행했죠. 그럼 이제 아까 103조 첫 계약은 갑남이나 을녀 둘 다 나쁜 놈이죠. 도박채권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 둘 다 나쁘죠. 근데 여기는 달라요. 여기 약간 누구만 사회질서 위반했죠? 을만. 그럼 할머니는 갑은 보호해야 되죠. 따라서 갑은 피해자는 질서 위반 안 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거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얘는 질서 위반했죠? 을은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이게 이후입니다. 결국 할머니만 1000만 원 그냥 번 꼴이에요. 그러니까 을로 알고도 이런 거 이용해서 하지 마라 이거죠. 했다가 이행하면 을 너만 못 받아요. 그래서 다시 그러나 불법원인이 수익자, 폭리자 폭리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폭리자는 본문으로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104조, 그러나가 104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법률행위 목적, 확가적타가 아까 103조, 104조까지 다 봤어요. 이제 의사표시 갑니다. 자,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근데 일치를 아까 결합했다가 불일치가 비지진 표시, 통정의 착오가 있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걸 결합했다가 하자가 있다. 그게 사기양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말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 거예요. 여기도 불일치면 불일치 나누지 않습니다. 여기는 의사 표시는 일치했지만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진이 표시는 진이가 내 속마음이죠. 진이가 아닌 의사표시, 즉 혼자 헛소리 한 거예요. 근데 통정은 이건 둘이 짜고 헛소리. 그래서 비진이는 혼자 헛소리, 통정은 둘이 짜고 헛소리. 차고는 혼자 착각에 빠진 거죠. 차고. 그럼 자, 착오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오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죠. 실수로 착오에 빠진 거라 좀 멍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럼 나쁜 사람 아니니까 위법성 없어서 불법행위 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기 강박은 나를 속인 사람, 나를 쫄게 한 사람, 여기 나쁜 사람 있죠. 그러니까 사기 강박은 불법행위 책임이 나올 수 있는데 착오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5개를 앞글자 따서 비통착사강합니다. 다시 5개를 뭐란다? 비통착사강 그래요. 그리고 이 5개가 민법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까짓 거 틀려도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뭐 안 되면 그냥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문제니까 보통 한 문제. 물론 공부해서 맞히면 좋겠지만 부담 갖지 마라 이겁니다. 민법이 제일 어려우니까. 저는 여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격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 없어요. 우리 커트라인 60점이라 이거 알뜰 다음에 합격에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통착사강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죄송합니다. 약간 떨렸네. 이게 비정상적 의사표시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의사표시 불일치가 아까 비통착이 있었고 일치하지만 하자 있는 게 사기 강박 2가지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강박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만 하자 있고 여기는 일치죠. 여긴 불일치죠. 그렇죠? 그래서 강박은 의사표시 일치, 비진이는 불일치라 강박은 절대 비진 표시 아닙니다. 강비 아니에요. 그래서 강박은 절대 뭐가 아니다? 비진 표시 아니다. 꼭 외우세요 이거. 오늘 이 시간이라도 꼭 제발 이 시간이라도 강박은 절대 비진이 아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비통착사강에서 비통의 무효사유, 착사강에 취소사유가 있는데 그럼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전에 무효 취소는 원칙이 효력이다 절대적 그랬는데 여기 무효 취소는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 취소입니다. 선의 3자가 보호돼요. 그래서 무효 취소로서 선의 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가 나와요. 여기는 선의 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무효 취소입니다. 절대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민법 총칙은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되죠. 따라서 여기도 민법 총칙이라 공법행위, 소송행위 적용되지 않아요. 가족포상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항상 민법 총칙은 개인 간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그래서 이게 2가지가 여기 공통점입니다. 먼저 가장 어려운 107주부터입니다. 자, 책 202페이지 이중매매 했었죠. 그 다음 203페이지도 이중매매입니다. 다 했습니다. 204페이지 법률의 해석은 아까 1교시 제일 처음에 5표시 무효연칙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6페이지 오세요. 206페이지. 비정상적 의사표시. 먼저 1번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칠판에서 자 1항에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예요. 그러니까 비진이는 원칙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때 예외적 무효입니다. 원칙 유효 그러나 예외적 무효. 다시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잘 보세요. 여기 알 수 있었을 경우죠. 여기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럼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여기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죠.
앞에 알았다 있죠. 또 알았다요. 몰랐다.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몰랐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상할수 외웠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상할수 무효. 다음 2항에서 전항업사 없이 무효입니까 무효? 그러니까 유효일 때는 2항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나 단서 무효일 때만 2항으로 내려와요. 무효일 때만. 그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상대적 무효.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거죠.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제가 진양의 삽시 비진이 표시를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거 원칙 유효예요. 원칙 유효. 그러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예외적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이 우리 선의 악의가 상당히 좀 헷갈리는데 이걸 우리가 학교 갈 때까지 우리를 꼭 괴롭힙니다. 그럼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몰랐다고 악의는 어떤 걸 알았단데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죠. 그럼 무과실은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실수가 없다죠. 그래서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이 뭐예요? 선의 무과실이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답니다. 모르는데 잘못이 없으니까.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지만 실수로 몰랐다, 잘못으로 몰랐다죠. 그럼 반대해서 가면 실수, 과실이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요. 다시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요. 몰랐지만 실수로 몰랐다. 반대해서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고 문제를 틀렸어요. 하는 말이 이 문제 맞출 수 있었는데 그래요. 이 문제 맞출 수 있었는데 그럼 맞췄다, 못 맞췄다? 못 맞췄다, 못 맞췄다. 수업 끝나고 전철대로 뛰어갔거든요. 전철이 막 떠나버렸네. 그러면 아우 좀만 빨랐으면 전철을 탈 수 있었는데 그럼 탈 수 있었다는 탔다, 못 탔다? 못 탔다. 그럼 알 수 있었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답니다. 그래서 선의가 오직 선의만 과실, 무과실이 있고 악의는 여기서 끝납니다. 악의는 알았죠. 악의는 과실, 무과실이 없어요. 아는 게 죄입니까? 왜 몰라?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지 아는 게 잘못이 아니죠. 그래서 과실, 무과실 오직 선의에서만 나옵니다. 악의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럼 이것을 107조를 갖다 대입하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107조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107조가 완전 유효가 되려면 여기 하나만 유효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선이면서 무과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 유효가 되려면 상선무, 선이 무과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자,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입니다.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 알수가 반대가 무과실. 알수가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외우세요.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 외우세요. 외움이 막 답이라서요. 이게 상당히 헷갈리니까 시험장에서 이 세 줄 써볼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외워요. 상할수, 상소무 반대말. 상할수 반대, 상소무 외웁니다. 그리고 비진이 표시는 상할수 무효, 상소무효 외우세요. 외우면 안 틀립니다. 외우면 아주 빨라요, 속도가. 상할수, 상소무 반대말 꼭 외우세요. 오늘 뒤에 계속 나와요. 다음 주 계속 쭉 나옵니다. 상할수, 상소무. 그리고 과실, 무과실은 선의만 있다. 그럼 107조를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례. 자, 갑이 내 친구가 엄청 재벌인데 부동산 하나 뭐 한 1,000만 원짜리가 있다. 근데 친구들이 사업에 쫄딱 망해서 좀 자살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갑은 돈 많은데 친구가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X를 우리에게
증여서 없거든요. 근데 준다라고 말하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갑의 진짜 의사는 줄 생각 없다. 표시는 준다. 그러니까 저 표시가 진의가 아니죠. 진짜 의사는 줄 생각 없다. 표시는 준다. 그러니까 그 표시가 진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진이 아닌 의사 표시입니다. 그럼 을은 재벌 친구가 뭐 몇천억 친구가 1,000만 원짜리 준대요. 그럼 을은 그걸 믿을까요? 아니면 너 뻥이지 그럴까요? 믿을 수 있겠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의가 아니란 걸 전혀 몰라요. 다시 이게 진의가 아니란 걸 전혀 몰라요. 그럼 아까 전혀 몰랐다가 선이 무과실. 그래서 을을 선이 무과실 이걸 원칙으로 봐요.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상선무 유효죠. 그러니까 결과도 유효. 그래서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효라 해버리면 갑이 을을 2번 죽인 꼴이에요. 을이 갑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을은 이게 진의가 아니란 걸 전혀 모르는 선임 과실이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상선무 유효 원칙 유효. 그럼 을이 소유권 취득해서 병한테 팔고 등기해요. 그러면 병은 보통 이날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앞사실 모르겠죠? 선이. 근데 병이 참 특이하게 앞사실 알았다. 그래도 선이하게 묻지 않고 병은 무조건 유효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을이 유효, 을이 완전한 권리자죠. 그럼 완전한 권리자로부터 완벽한 권리를 승계받으니까 병이 뭘 알았던 몰랐던 유효로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을이 수학으로 0이거든, 100이건 100.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그냥 무조건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 가면 게 끝나요. 그래서 아까 비진의 표시가 원칙 유효죠. 유효일 때는 이 선의 3자 오지 않는다 했어요. 이 양으로. 무효일 때만 이 양으로 온다 했죠. 유효면 거기서 끝나요. 여기서. 둘 간에 일단 유효죠. 거기서 끝나고 이 양이 필요 없어요. 그럼 유효죠. 100이죠. 그럼 너는 무조건 100에 가면 돼요. 100은 100. 여기가 필요 없다. 무효일 때만 선의 3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유효면 100이죠. 거기서 끝나요. 그럼 100은 100 하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원리를 승계받는다. 등기해서 100은 100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갑은 을보다 더 거지인데 을이 사회 망하니까 나보다 더 거지가 X를 준대요. 근데 증여사 없이 준대요. 그럼 이게 비진의 표시죠. 그 등기를 넘겼다. 그럼 을도 나보다 더 못 사는데 마음에도 없는 위로의 말을 해주거나라고 을도 이게 진의가 아니란 걸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죠. 그럼 을도 갑의 의사를 다 아니까 이걸 무효라고 하더라도 을이 갑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을도 갑의 마음을 다 알았으니까. 그래서 원칙은 선이 무과실로 보는데 여기처럼 나보다 더 거지가 준대요. 그럼 이게 진의가 아니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죠? 이걸 예외로 봐서 그때는 예외적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을이 무효라고 해도 을이 갑 때문에 죽지 않아요. 갑의 마음을 다 알았으니까. 예외적 무효입니다. 근데 우리 돈이 너무 급해서 병에게 일단 팔아버렸습니다. 갑은 나중에 알아서 하고 일단 팔고 봤어요. 그러면 원래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도 무효가 돼야 되는데 하필 여기 무효가 비진의 표시 무효죠. 아까 107조 2항에서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그 107조 2항 때문에 이 제3자가 선의 관계를 나눠봐야 돼요. 그럼 선이면 선의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유효하게 보호된다. 선의 3자가 보호된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물론 병이 악이라면 악의 3자 보호는 없었죠? 그럼 무효가 원칙대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사람이 무효면 수학으로 0이잖아요. 그럼 0은 원래 0이 돼야 되는데 107조 2항에서 선의 3자 보호가 있죠? 그럼 0이 예외적으로 그 선의 3자 보호라는 107조 2항 때문에 예외적으로
100으로 바뀔 수 있어요. 100 유효. 근데 악인은 보기정 없으니까 원칙대로 0이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등기는 앞사람 유효 100이면 뒷사람 뭘 알았든 어쨌든 무조건 100은 100 하면 돼요. 다음 앞사람 무효 0이면 원래 0은 0이 돼야 되는데 107조 2항처럼 선의 3자 보호 규정 있잖아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그 규정 때문에 0이 100으로 바뀐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100은 100, 0은 0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의 3자 보호가 있을 때 0이 100으로 바뀐다. 이 세 줄이면 등기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럼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가 무슨 말인가? 진이. 우리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라 법을 공부하죠. 법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진에 대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삽시하고는 그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 것이고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이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진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걸 진이 그래요. 우리 대법원은 이 두 가지가 진입니다. 이게 진이가 아니에요. 우린 국어 시간이 아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예전에 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이 구테타로 정권을 잡았죠. 구테타로. 피의자들 그 전에 뭐 사업가나 정치인들 이 사람들을 그 당시 계엄사령부가 서울 남산 지하에 있었거든요. 다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부정하게 돈 엄청 벌어먹었거든. 부정하게. 그래서 야 너희들 오늘 밤 나한테 죽을래. 부정하게 번 돈 국가에 다 내놓을래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에 다 내놨죠. 국가에 다 증여했습니다. 전두환이 죽인다 그러니까 국가에 다 증여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 다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죠. 같은 군사정부라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구예요? 김영삼 대통령.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라면서 이 사람들 다 교도소 보내고 그 당시 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재산을 찾아줄 구세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김영삼 정권에서야 준 걸 부당이득반은 받아야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원래 강박은 취소 사유고 취소가 되면 이걸 부당이득반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취소권 행사 기한이 있어요. 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법률의 날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돼요. 3년, 10년 지나면 취소권 소멸해서 이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때부터 대통령 2번 바뀌었죠. 이미 10년 지나버린 겁니다. 이미 10년 지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은 현재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무효 사유를 주장했어요.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이유가 없죠. 무효는 10년, 100년이라도 쭉 무효거든요. 그래서 무효가 인정된다면 무효를 원인으로 이것을 부당이득반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판사들은 이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번 돈이거든요. 그 자들에게 이 당시 판사들이 돈 안 돌려줘요. 부정하게 번 돈이라. 그래서 이 자들이 어떤 무효를 주장해도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야 이걸 반환 청구 못하니까. 근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비진이 표시 무효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나온 판결이 이거예요. 진이란 당신들이 진정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했다면 그걸 진이 그랬어요. 그럼 당신들은 그날 밤 이 증여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그날 밤 전두환한테 안 죽으려면 이게 최선이었거든요. 안 죽으려면. 그러니까 당신은 그날 밤 진의를 말한 거예요. 진의. 그리고 처음부터 애초에 당신들은 비진이 표시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효서야나 배척, 107조 무효 아니라 했습니다. 그때 나온 판결이 이 진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그랬어요. 그럼 아까 아니라 그랬죠. 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백사조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이따 볼 108조 통정허위 표시 무효 그랬어요. 이것도 아니죠. 지금 둘이 짰습니까? 허위 통정했어요? 둘이 지금 짤 수가 없죠. 얘들 완전히 쫄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결국 어떤 무효도 안 받아줘서 그들이 준 재산 못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나온 진유미가 유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외웠어요. 제발 오늘 이 시간이라도 강박은 절대 빚인이 아니다 외웠습니다. 아까 강박은 의사표시 일치, 빚인은 불일치해서 아까 강비 아니다 외웠죠. 강비. 제가 오늘 제발 이 시간만 꼭 기억을 했잖아요. 제가 그 말도 잊어버렸죠. 그래서 강박은 절대 무강이다. 이건 110조, 이건 107조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강박은 절대 빚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외웁니다. 강박은 아까 1교시 때 강강어 신조에서 103조 아니에요. 103조 아니다. 두 번째 방금 빚인이 아니다. 강비 아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강박은 원래 취소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바탈되면 그때는 그냥 무효가 된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강박하면 이 세 가지 쭉 외우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107조 적용 범위가 있는데 항상 민법 총칙은 개인 간의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되죠. 그럼 단독행위는 개인 간의 재산상 행위라 107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있든 없든 다 적용될 수 있다. 개인 간 행위니까. 그럼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107조 적용 안 된다 그랬죠. 107조. 그래서 예를 들면 갑이 공무원인데 사직의사 없어요. 퇴직해서 연금 받아야겠죠. 근데 국가에 상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즉 공무원이 어떤 잘못에 연루가 되니까 그만둘 생각 없는데 좀 용서를 구하는 의미로 사직서를 내니까 상관이 잘라버렸어요. 사표 수리해버렸다. 그러니까 그때 갑이 쫓아서 사실 저 그만둘 생각 없어요 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지인 표시고 당신도 상할수니까 무효라고 정합니다. 근데 여기는 애초에 비지인 표시 원칙 유효 상할수 무효 그럼 107조 애초에 적용 안 됩니다. 공법행위는 객관적 표시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럼 표시가 언제나 유효해요. 표시가 언제나 유효 공법행위는. 그럼 무조건 잘린다. 그래서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애초에 뭐 107조 원칙 유효 상할수 무효 그런 거 적용하지 마세요. 공법행위는 언제나 표시가 무조건 유효. 개인 간의 재산상 행위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7페이지까지 단 겁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상단에 사례까지 다 했어요. 그럼 208페이지 중간에 이제 통정허위 표시 나오니까 그래서 10분 휴식하시고 이제 통정허위 표시를 하겠습니다.